그러니까 경남 창원에 산단을 3월 15일 대통령이 이게 사람들 모아놓고 민생 무슨 대책회의. 무슨 대책회의인가 뭔가 네.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중계방송 비슷한 것도 하고 이럴 때 국가산업단지가 확정됐다고 발표를 했는데 알고 보니 훨씬 이전 여기 지금 나온 거 뉴스타파 보도로는 3월 10 며칠 이렇게 나왔는데 3월 14일 그전 나왔는데 그 전에 이제 경남 MBC에서 보도를 한 걸 보면 또 1월 달에 네. 1월 달에 이미 김영선 의원의 전 보좌관이 이미 알고 그걸 SNS에 잠깐 올렸었다며요. 카톡으로 주고받은 대화들이 카톡으로 있죠. 주고받은 대화들도 있고. 그러면 언제 알았던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는 산단이 언제 어떻게 어느 지역에 선정이 되는지를 알면은 땅 투기할 때 참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네. 이거는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면 후속적인 좀 취재가 필요하긴 한데 예. 지역정가에서 김영선 의원이 어쨌든 현역 의원이지 않습니까? 예. 창원에 산단이 온다 안 온다 정도를 예. 그게 산단이 오늘 깜짝 발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김영선 의원이 사전에 어느 정도 인지할 수는 당연히 있습니다. 창원도 계속 우리 쪽에 산단을 달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대통령회의가 15일이면 14일 시점에는 이미 결정이 된 거기 때문에 예. 그럼 이제 그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현수막도 미리 준비하고 이런 작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 예. 다만 여기서도 문제는 뭐냐면 근데 이거를 명태균이 왜 안 하느냐 예를 들면 이 지시를 김영선 의원이 강혜경 씨에게 한 거라면 그러네. 예, 의원이 알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뉴스타파 보도만 보면 이 지시를 그리고 구체적으로 사진을 키워야지 줄여야지 이런 예. 거를 명태균 씨가 지시하고 있다라는 점이 이제 하나 문제인 명태균이 거고. 강혜경한테 지시를 해. 그렇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경남 MBC 보도에 따르면 이미 1월 달에 이 내용을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지금 의심이 가는 거죠. 네. 이런 게 가령 의원실에 공식적으로 직함이 있고 등록되어 있는 보좌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령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쁜 마음을 먹고 야 이게 내가 곧 김영선 있으면 의원실에 된대. 곧 있으면 된대 여기. 되니까 네. 야, 여기 땅 투기를 내가 좀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자기 돈을 막 써가지고 예를 들면 땅을 샀다. 이거는 걸리죠, 그렇죠? 그게 LH잖아. 그 찾아내기도 쉬울 것이고 그게 LH잖아요. 수사를 하면 바로 걸리는 일이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딱 보면 뻔한 일일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땅 그냥 예를 들면 등기부 등본만 떠봐도 아는 일일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그렇죠. 언제 샀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지. 그렇죠. 등기부 예. 등본 떠봤는데 이름에 예를 들면은 예. 김한 의원의 보좌관 김민아인데 예. 김민아가 샀다고 돼 있어요 그냥 예. 등기부 등본. 그럼 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이 녀석이 그 정보를 취득해가지고 사전에 취득해가지고 땅 샀구만 예. 확인되는 거잖아요. 근데 명태균 씨는 공식적으로 김영선 의원실에 직함도 없고 공식적으로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분이 어디 숨어서 이 정보를 가지고 무슨 일을 했는지 그거를 확인하기는 어려운 일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우리가 이런 뉴스들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어려웠던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것은 사실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거죠. 모든 그 공직사회에서 이게 이제 부정부패 비리 아닙니까? 그렇죠. 공직 비리인데 예. 그 비리에 가담하는 사람들 수두룩 하죠. 다 뇌물로 처벌받든지 부정부패로 인해서 다 법적 처벌받거든요. 근데 명태균 씨의 가장 지금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접근을 해가지고 그것도 여론 조작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대통령 후보와 긴밀한 관계를 그 배우자까지 맺은 다음에 공천에 개입을 합니다. 공천에 개입을 해서 김영선 결과값을 받고 김영선의 또 월급을 반을 또 뺐습니다. 그러고 나서 김영선을 바지 국회의원 앉혀놓고 본인이 실질상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보도 미리 받고 공천 결과도 미리 알고 또 나중에 컷오프도 미리 알고 이분은 모든 정보를 상시 공유 체계를 갖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선 중에서도 상당히 고도의 예. 정말 고도의 고급 정보들이나 고도의 그 정무적인 개입들이나 그런 국가 여러 가지 정책들에 접근할 수 있는 루트가 다 열려 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김영선 임기 내내 이 일을 요 창원 산단만 했겠습니까? 모든 걸 보고받고 공식 개선에 있는 강혜경 씨는 김영선은 보좌관, 비서관인데 여기에 대해서까지 실질적 지시를 내리고 있는 사실상 국회의원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우리가 보통 국회의원 출마하면 정치자금법 적용받죠. 후원에도 맘대로 못하죠. 다 정해진 룰대로 관리를 받거든요. 근데 명태균만큼만 김영선이라는 바지를 앞에 내세워놓고 본인은 뒤에서 법적인 규제를 다 잠탈해버리고 피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모든 이권을 다 진공청소기처럼 흡입을 하는 겁니다. 명태균이. 이게 국정농단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게 최순실이에요. 그러니까. 최순실이 연설문 고쳤죠. 평창올림픽 뜯어먹었죠.
박근혜하고 손잡고 삼성 돈 뜯죠, 롯데 돈 뜯죠, 다 돈 뜯습니다. 대기업 재벌들. 그래서 그렇죠.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 만든 거 아닙니까? 명태균이 지금 최순실이다. 이게 저는 지금 이 사태의 가장 핵심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산당 같은 경우에 산자부, 대통령실, 그 다음에 아무리 지역의 의원이 뭔가 한다고 하더라도 은밀하게 뭔가 이루어진 다음에 확정은 그날만 딱 해서 그렇게 발표를 해야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건데 국토부에서 뭔가 뭐 그린벨트 하나 풀어지는데 그 전에 뭐 도면도가 뭐 나갔다라고만 해도 나라가 떠들썩하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LH 직원들이 뭐 미리 거기다 투기해놓고 뭐 이상한 나무 심어놓고 거기에서 예. 그래서 이제 대규모로 이제 보상 받으려고 하고 수용 받으려고 했던 거 들통나가지고 정권이 무너진 거잖아요. 사실 그때 총선이었습니까? 대선 전이었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 서울시장 보궐선거. 서울시장 보궐선거 2021년 예. 4월이죠. 뭐 그것 때문에 꼼짝도 못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산다는 국가적으로 지금 한두 개가 아니거든. 그럼요. 엄청난 그 정책 조정과 협의 과정이 필요한 결정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그러면 그 정책과 협의 과정에 명태균 씨가 일일이 개입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그럼 이거를 어디선가 컨트롤 타워가 정리를 해줘야 되는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지. 모든 지자체들이 사활을 겁니다. 이걸 유치하기 위해서. 서로 그랬겠지. 네, 서로 어떤 특정 시기에 어떤 걸 유치하기 위해서. 물론 뭐 창원이 산업 규모도 있고 경제적으로 큰 도시이기 때문에 유치할 만했다 이렇게 뭐 설명들 할 텐데 근데 여기서 아까 상시 공유 체계라는 얘기 하셔서 생각이 났는데 네. 뉴스토마토에 관련 해당 내용을 처음 보도했던 기자가 쓴 기자 칼럼에 그런 게 있어요. 자기네가 명태균을 역술인이라고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어디서도. 다만 김건희 쪽, 그러니까 용산 쪽에 보낸 질의서에만 그 표현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근데 그걸 알았어.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지금 기사가 정확한 내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예. 바로 그날 나를 왜 역술인이라고 하냐라고 항의가 왔다는 거예요. 그 명태균 씨로부터. 그래서 우리는 역술인이니까 예를 들면 뉴스토마토 입장에서는 역술인이라고 한 적이 없으니까 예, 기사에서 없고 그러니까 그거를 아니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거다. 그러면 이건 누가 전달해 준 겁니까? 그 그렇지. 의혹 관련된 보도가 날 때도 그거를 전달받은 대통령실로부터 안 나왔으면 어디에서 나왔겠느냐? 네, 전달받을 창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 상시 공유 체계, 국가 산단에 결정할 정도의 문제를 누가 컨트롤할 수 있냐. 여기서 보면 결국에는 용산일 거라는 거죠. 이게 그리고 대통령이 이제 민생대책회에서 대통령이 직접 발언한 거니까 예. 사실 그런 부분에서 명태균 씨의 어떤 그림자들이 보이는 게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국정농단이 아니냐 뭐 이런 지금 의구심을 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부 정보를 안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뭐 여론 조작도 문제지만 이준석 의원한테 여론조사 결과 먼저 알려준 의혹 그것도 답 안 하고 있죠. 거기다 공천 떨어지는 거 아는 거 먼저 아는 거, 컷오프 먼저 아는 거, 산단 먼저 아는 거. 그냥 내부자예요. 명태균 씨는 그냥 직함만 없다 뿐이지 내부자인데 이분은 처벌 전과 있고 해가지고 공직에 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될 수가 없는 사람인데 공적 정보에 다 접근해가지고 심지어 주종 관계로서 김건희한테까지도 슈퍼갑으로 명태균이 일하거든요. 말이 됩니까? 비선도 이런 비선이 없죠. 최순실도 최소한 박근혜한테 그렇게까지 했을까 싶을 정도로 최순실과 명태균을 비교해보면 명태균이 훨씬 슈퍼갑입니다. 제가 볼 때는. 영향력의 면에서는. 그래서 지금 뭐 어떤 분은 그렇게 비유를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5공화국 비리 정도의 규모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예? 그런 이야기도 하시던데 지금 명태균 씨가 공개한 것들을 시기적으로 보면 폭로한 것이 이제 김재원 때문에 폭로했다라고 합니다만은 대통령 되기 전의 일들에 김건희 씨가 윤석열 대통령을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인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무슨 친오빠겠어요. 그냥 오빠 하면서 뭐 이렇게 뭐 무식하고 뭐 지가 뭘 한다고 뭐 이렇게 이제 막말을 하잖아요. 그 모든 논란을 잠재울 댓글을 제가 어제 봤습니다. 그거 봤어요, 저도. 윤석열 대통령이 친오빠면 됩니다. 저도 봤어요. 베스트 댓글이던데.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쥐고 있는 패가 그리고 끝까지 안 내놓고 있는 패는 대통령이 된 다음이구나. 대통령이 된 다음에 김건희 씨와 국정에 관해서 이런 산단 문제도 다 국정이잖아요. 어떤 대화들이 오고 갔는지 뭐 2,000장이 있다며. 그러니까 지금 예고를 한 거 아닙니까? 명태균 씨가. 그거에 대해서 애초에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2,000장 얘기에 대해서도 김재원 최고한테 화를 내면서 내가 그러면 공적 대화를 한 것을 내가 그러면 깔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지. 공적 대화. 체리 따봉도 여러 개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체리 따봉은 김건희 여사가 보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 김건희 여사는 카카오톡을 씁니다. 예. 지금 명태균 씨하고 대화한 것도 플랫폼이 카카오톡이잖아요. 예. 최재형 목사하고 대화한 것도 플랫폼 카카오톡이에요. 카카오톡이야. 제가 볼 때는 김건희 여사는 카카오톡 이용자입니다. 텔레그램이 아니고. 그렇죠. 텔레그램은 귀찮아서 못 쓰겠는가 보구나. 예. 하여튼 고집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텔레그램을 누가 쓰냐? 지난번에도 체리따봉 폰으로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텔레그램을 쓰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예. 그렇죠? 그때 텔레그램 그랬지. 그렇죠. 맞아, 권성동하고. 근데 그렇죠. 명태균 씨가 체리따봉을 여러 번 받았다고 지금 주장하잖아요. 누구한테 받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 받은 것이고. 그런데 공적 대화한 걸 내가 뭐 공개할까라고 얘기하잖아요. 공적 대화라는 건 뭐겠어요? 세상에 뭐 공적 대화가 있고 텔레그램으로 뭐 공적 대화를 했다고 얘기하는 그런 우리가 상식적 수준의 공적 대화라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네. 공적인 문제에 대해서 대화한 거를 공개할까? 이런 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통령이 명태균 씨랑 공적인 문제에 대해서 무슨 대화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의심을 가질 법한 얘기다. 이게 있는 거다. 의심이 될 수 있는 게 체리 따봉은 생각해보니까 텔레그램밖에 없네. 그렇죠. 그 그렇죠. 이모티콘이. 네, 그 얘기를 한 거죠. 내가 네. 예를 들면 카카오톡으로 김건희 씨랑 주고받은 메시지만 있는 게 아니라 체리따봉을 갖고 체리 따봉이 있다는 말이 텔레그램으로 그렇구나. 윤석열 그러니까 지금 김민하 평론가가 얘기한 걸 암시한 거죠. 예. 네. 그러네. 그러니까 이쪽이랑도 대화했고 이쪽이랑도 대화했다. 당연히 있겠죠. 그 4명 모였을 때 김종인 위원장 있는 자리에도 윤석열, 김건희 부부랑 명태균 씨 함께 동석했고 이준석 당시 대표랑 있을 때도 또 동석했던 사람이니까 뭐 김건희 씨랑만 카톡 했겠습니까? 그렇지. 윤 대통령 텔레그램 많이 쓰면 보통 메신저는 자기가 쓰는 걸 또 많이 쓰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는 윤 대통령하고 소통할 때는 텔레그램 당연히 썼을 수도 있는 근데 거죠. 텔레그램 같은 경우에 최근에 나왔나? 아니 이 사람들이 한 몇 년 동안 그 계속 텔레그램으로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면 한 일주일 있다가 자동 삭제되는 기능이 날지 뭐 타이머 기능이 있잖아요. 설정해 놓으면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 그거 모르나? 뭐 다 이제 캡처를 해놓는다든지 예. 방법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예, 아니 근데 언젠가부터 이제 저 사이가 안 좋고 아니면 그 전부터 캡처를 미리 해놨다면 하죠. 미리 해놨을까?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예. 텔레그램에 퍼지는 성착취를 보도한 적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도 이제 단톡방들을 계속 폭파하고 뭐 범죄 사실을 다시 지우고 하니까 예. 보면 바로 그때마다 화면 캡처를 계속 눌러서 저장을 해놓거든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사라지니까. 예. 근데 이제 지금 얘기는 추정컨대 뭐 그런 방식으로 이거는 내가 어떤 보험용으로 갖고 있어도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수준의 것들을 뭐 그렇게 해놓은 게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이 그러니까 든다는 있으니까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명태균 씨가. 그렇지. 없는데 그런 그렇지.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할 거잖아요. 그렇네요. 지금 저 실드 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장해찬 씨도 실드를 많이 치는 것 같고 이준석 의원도. 근데 예? 요 장해찬의 실드를 또 오늘 이준석 의원이 깨버려가지고 자기들끼리도 막 그래요. 원래 둘이 또 싫어하잖아. 서로 아니 간에. 장해찬이 끼면 예. 전파 간섭이 되고 핵심 주포들만 봐야 됩니다. 그게 핵심 누구냐? 주파들만. 명태균, 예. 김건희, 이준석 이 명석희 동맹이에요. 명석희 동맹. 근데 장해찬 같은 사람 끼면은 오케이, 전파 오케이. 간섭돼요. 여기서 명석희 동맹으로 보면 돼요. 깬 반론이라는 건 제가 이제 흥미거리를 말씀드리면 오빠가 누구냐 요거거든요. 네. 장해찬 뭐라고 불러야 되죠? 장해찬 씨가 한 그 주장은 오빠라고 김건희 여사가 오빠라고 안 부른다 윤석열 대통령은 뭐 그러니까 얘기인데. 김건희 씨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 남자들 얘기는 들을 필요가 없어요. 오빠 발언에서는 다 연소하기 때문에 그렇죠. 김건희 씨보다 다 아래니까 네. 그냥 뭐 예찬 씨 뭐 다 했을 사람들은 네. 들을 필요 없고 네. 명태균, 김건희, 이준석 명석희 동맹으로만 봐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옹호자들의 묶음입니다. 네, 오늘 이준석 의원이 한 얘기는 예. 자기가 들었다.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오빠라고 부르는 거를 보고 들었고 예. 그리고 나만 보고 들었다라고 하면은 안 믿을 것 같으니 이게 진짜 웃긴 얘기인데 제가 볼 때는 저만 웃길 수도 있어요 사실. 진중권 교수에게도 내가 진술을 받아냈다. 아. 진중권 교수도 김건희 여사가 오빠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부르는 것을 보고 들었다라고 한다. 각각의 자리에서 각각의 자리에서. 네, 분리되어 있는 상황에서 보고 들었다고 한다. 그럼 저는 이제 그런 생각하는 거죠. 예. 진중권 교수는 그걸 왜 보고 듣습니까? 왜 도대체 예. 뭐 하는 거야? 예. 진중권 교수는 진보입니까? 몰라요 이제. 아니 최근에 이제 무슨 다른 이제 유튜브에 나가서 예. 그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예. 그 황정호 행정관이라는 사람은 예. 김건희 라인인가 실체가 있는가라는 예. 질문에 대해서 내가 아크로비스타에 가봤는데 그때 황정호 행정관이 앉아 있더라. 예. 그러니까 여기 아크로비스타에 가봤다라는 거는 관저가 생기기 이전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도 대선 때겠죠? 대선 때 이미 아크로비스타를 출입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진보인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때 진중권 교수랑 매주 방송을 할 아, 텐데 그래요? 예.
그때도 그렇게 그 얘기를 해요. 아, 그래? 예. 그러니까 이게 뭐 누구 찍었을까 굉장히 궁금해. 네, 그래서- 진중권 교수가 그때 누구 찍었고 지금 진중권이나 이제 김경률 씨나 이런 분들이 좀 한동훈 미나 뭐 그런 느낌도 좀 지금 갔거든요. 거의 뭐- 아니 한동훈을 미는 정도가 아니라 네. 지금은 이제 같은 한 원팀. 아 원팀이에요 거기가? 그 진중권 네. 교수가 왜 그 얘기를 했느냐, 네. 내가 황정호 씨 봤다는 얘기를 왜 했느냐, 네. 한동훈 대표의 김건희 라인 정리에 이 얘기를 도와주려고 한 얘기죠. 근데 이 얘기를 어쨌든 이 얘기의 결론은 아. 오빠는 그래서 친오빠일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뭐 1% 정도는 열어놓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을 김건희 여사가 오빠라고 부른 적이 없다라는 얘기들은 가치가 없는 얘기다. 이 얘기를 하려고 제가 굳이 얘기한 겁니다. 한겨레에서 아까 그 어디 영광 갔다 그랬죠. 네. 그 영광 간 거는 딴 다른 취재입니다. 저는 여론조사하고 다른 취재. 다른 취재입니까? 그 저는 지구를 위한 취재인 것 같습니다. 지구를 위한 취재고요. 네. 여론조사 관련해서는 다음 주에 나온다는 거죠. 네, 여론조사 지금 저는 지금 한겨레 21이라고 하는 주간 뉴스인데 그렇죠, 마감하고 그렇죠. 있는 중이고 예. 그 오빠 아저씨 뭐 이거 관련해서 사람들이 말을 얹으니까 한마디 하면 예. 이 김건희 여사 화법의 모든 원천은 이명수 기자와의 7시간 통화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서는 보통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 아저씨라고 지칭합니다. 근데 제가 그거를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 얘기가 어디서 나오냐면 이명수 기자가 본인보다 나이가 어리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그걸 깝니다. 나이를. 예. 자, 그래서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나이가 어린 사람한테는 우리 아저씨라고 부릅니다. 아, 우리 아저씨. 그리고 그래서 거기서는 계속 우리 아저씨라고 하고 딱 한 번 오빠라는 표현을 써요. 그게 이제 그때도 논란이 됐었는데 우리 캠프에 와서 강의를 좀 해줘라. 근데 우리 오빠도 있을 거다. 우리 오빠도 있을 거다. 맞다. 기억난다. 그렇게 그때 오빠를 써요. 그때도 네. 똑같이 뭐라고 했냐면 네. 친오빠라고 했어요. 아, 그래. 친오빠가 캠프에서 있다. 친오빠가 안 됐네요, 좀. 안 됐어요. 맨날 뭐 불리한 거 나올 네. 땐다 친오빠. 친오빠가 분신술을 쓰는 거야. 근데, 분신술을 아니, 근데- 서로공처럼 분신술을 왔다 갔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네. 친오빠의 가능성 1%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 가능성을 열어놓는 이유가 예. 기자들하고 그 당시에 사실 이렇게 잡담하고 그런 기억을 떠올려 보면은 친오빠라는 분이 사실 또 지금까지는 뭐 아름아름 알려진 것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일을 또 했을 수 있기 있죠. 때문에 요 대화와 관련돼서 뭐 그랬을 가능성도 1% 정도는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오빠라고 부른 적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오빠라고 지칭하는 모든 사람이 친오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가치가 없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아니 근데 저는 요 네. 카톡 보면서 예. 그게 워낙 그 내용 자체가 너무 폐륜적인 내용이 담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빠에 대해서 지가 뭘 한다고 막 이런 식의 거친 언사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관심 갖고 추적하는 건 좋은데 네. 사실은 그 카톡에서도 핵심은 그거 아닙니까? 명태균한테 쩔쩔매면서 김건희가 그렇죠. 끌려가고 사과도 하고 저는 명 선생님만 의지해요. 요게 핵심이거든요. 요게 완전한 국정 의지. 개입이다. 네. 요걸로 가야 되는데 오빠 나오니까 장례찬 댐비죠. 이준석 댐비죠. 완전히 또 산으로 가는 거거든요. 요걸 또 노린 명태균의 노림수. 여론 조작 기사 딱 나온 날 요 카톡을 딱 올리면서 장례찬 이준석 같은 불나방들이 붙을 걸 또 예견을 하고 언론을 또 활용하는 거니까 저는 참 이 얘기 재밌는데 요것도 좀 핵심을 좀 제대로 짚으면서 하는 것도 참 좋겠다는 그래서 계속 오빠가 윤석열 대통령이다라고 확인하는 것도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보다도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에 의존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카톡이기 때문에 그 대선의 전략이라든가 중요한 결정이라든가 그런 맥락들을 김건희 여사가 껴서 판단하고 결정했을 거고 그런 맥락에서 예를 들면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에 뭐 장난도 들어가고 여러 과정을 거쳐서 대통령이 탄생했을 거 아닙니까? 이 시나리오 내렸으면. 그렇죠. 그러면 이거가 관련된 반대급부를 명태균 씨가 취하고 싶었을 텐데 누굴 통했겠느냐 그러면. 그렇죠. 이런 걸로 이어질 수 있는 단서다 이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스피커폰으로 같이 들었다고 같이 했대요. 했으니까. 같이 공동정권. 예, 같이 들었다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김건희 씨가 처음부터 많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지금 높아지고 있고요. 사실 이 친오빠와 관련해서는 이 친오빠는 정치에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법정 구속된 거에 관해서 굉장히 좀 그 붕괴하고 그 매제입니까? 매형입니까? 매형이죠. 예, 윤석열 대통령이 매형이 되죠. 매형이 예, 매형이 되죠. 매형이 대통령이 된 거를 그렇게 탐탁치 않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더 자유로울 수 있었는데. 예, 더 자유롭게 검찰총장이나 검찰의 그 배후에서 뭔가 자기 가족들을 보살펴 줬었으면 하는 이 가족 입장에서는 제가 들은 바로는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재산권의 처분이 어려워졌죠. 그렇죠. 대통령이 되면서. 그렇죠. 그리고 이분도 주로 이제 자본시장 참여자이기 때문에
땅과 관련해서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양평이나 이런 쪽에서 그렇죠. 많은 일을 하시죠. 예. 노선도 휘고를. 네. 아니 그 전에도 건설회사에 계셨던 네. 분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분이 정치에 뭐 막 해가지고 캠페인하고 그럴 가능성은 1%도 안 된다. 저는 그 네. 카톡을 보고 홍준표 시장이 올린 글을 보고 홍준표 시장이 뭔가 예감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정치 초보라서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보통 이런 정도 규모, 이런 정도 컨설팅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모든 정치인들에게. 예. 그러면 그거를 왜 본인이 직접 통화를 합니까? 예를 들면 자기 주변에 사람이 좀 있었으면 그렇지. 그거를 그러면 뭐 명박사한테 좀 물어봐라. 이러면 이 사람하고 명박사가 통화를 하는 기록만 남고 대통령은 바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보고를 받으면 되니까. 왜냐면 내가 가장 신뢰하는 누군가가 나를 속이진 않을 테니까. 이 통화 내용을. 그러면 여기도 견제가 가능하고 직접 통화를 안 하는 거니까.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말하자면 이거를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 근데 그 카톡 내용을 보면 그 사람도 조차 없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 당시가 뭐 지금 시점이 언젠지를 뭐 이준석도 모르겠다고 하니까. 바로 다이렉트였다. 네. 자, 그 문구 하나가 얼마나 말하자면 발목이 잡히는 문구입니까? 그렇지. 이게 상호 간의 커뮤니케이션인데 네. 지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다 남죠. 그 고려나 그런 어떤 정치적인 기술조차 없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봤기 때문에 명태균 씨처럼 여러 선거에 어떤 방식으로든 뭐 개입을 하고 뭐 장난을 치고 다뤄봤던 사람들이 이 부부가 얼마나 쉬웠겠습니까? 저는 여론조사 관련된 조작이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 보는 거 보면 이 정치인이 호락호락하지 않으면 이렇게 숫자 마사지해서 줄 수 있습니까? 이거 불가능한 장난이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게 됐다? 그거는 뭐냐? 이미 그 카톡에서도 드러나지만 명태균 씨가 이 부부 자체를 우습게 생각하고 있다. 만만하게 보고. 그러니까 이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말이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된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공직자로서 이게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뭐 행정고시 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검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검판사들이 세상과 유리됐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고위 공무원으로서 몸을 굉장히 낮추고 조신하게 살려고 만나는 사람들은 굉장히 한정진거든요. 제가 아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사람들 많아요. 말 나올까봐 조심한 사람. 말 나올까봐 굉장히 조심하지.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씨의 스타일이 여기에 많이 배어 있는 게 김건희 씨는 다이렉트로 만나거든.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직접 찾아가서 다이렉트로 만납니다. 다이렉트로 만나고 그 사람한테 아무리 나이가 좀 많이 직접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 지금 사실 김건희 씨 녹음이랄지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들도 지금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냥 톡톡 오빠라고 해. 그 50년대생을 그냥 오빠라고 한다니까. 오빠라고 해요. 제가 직접 들었어.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뭐 윤석열 대통령이 60년생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12살 차이. 예. 12살 차이면 62년생인가? 예. 62년생인가 뭐 60년생인가? 김건희 72년생인가? 60년생인가? 띠동갑. 예. 그렇게 되면은 오빠라고 충분히 부를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씨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한테도 오빠라고 했고, 그 다음에 오빠라고 하면서 친근감을 표시하면서 다이렉트로 뭔가 비즈니스 관계를 형성하려고 래퍼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서로 간에. 그걸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비즈니스에 정말 진심인 분이야. 그리고 그 비즈니스 중에 하나는 남편을 저 위까지 올라가게 하는 것일 수도 있었겠다. 그 대목에서 보면 예. 이 지금 그 명태균 씨가 오픈한 카카오톡과 비슷한 대화 맥락이 이명수 기자한테도 하잖아요. 우리 그렇죠. 오빠는 뭐 뚱뚱하고 그렇죠. 무식하고 방귀 방귀 뀌고 뀌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보라고. 이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왜 나한테 접근했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오빠가 너무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렇죠. 검찰 뭐 그거고 대통령 후보고 지금 대통령이고. 근데 나는 뭐냐면 나는 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말아도 되는 사람이야. 라는 거에 과시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당연히 그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면 후보가 아니면 명태균 씨가 접근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관계는 명태균 씨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선을 대려고 접근을 한 건데 예. 그 부분에서 이 김건희 씨가 본인의 존재를 그렇게 과시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렇게 네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봤던 우리 오빠는 이런 사람이야. 난 이렇게 생각해. 이거를 보여줌으로써 실질적으로
본인의 우위를 과시하는, 그러니까 본인의 뭐 어쨌든 자존감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세우는 뭐 이런 스타일로 지금 계속 대화들이 그 유출되는 대화들이 지금 그런 맥락들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씨가 행복했던 시간은 다 끝났고요. 이제 앞으로 나올 일들은 다 자기 멱살 잡고 발목 잡는 증거들만 쏟아져 나올 거예요. 예. 그리고 이거 해명할 때도 첫 번째 진술부터가 거짓이기 때문에 그 거짓 덮으려고 또 거짓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예. 다 잡혀질 거고 지금 모든 언론이 다 명태균 씨한테 달라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마 전 제2, 제3의 명태균 더 나올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보수의 종말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또 이미 왔죠. 보수의 이미 종말이 갔다. 된다, 저는 이제. 사후적으로 증상을 아, 진단한 네. 겁니다. 보수의 종말이 의사의 된다. 마음으로 네. 진찰을 한 거지 네. 제가 의도한 것도 아니고요. 네. 검찰 보수, 이익 보수, 썩은 보수들 다 여기 지금 검찰 담겨 보수, 이익 보수, 썩은 보수. 썩은 보수, 친일 보수. 야. 소견서가 아니라 진단서다. 이거는 그냥 이제 거의 뭐 사망 진단서고 네, 네. 저는 거의 장례 지도사라고 생각해요. 아니 책 표지도 거뭇게 했잖아요. 거의 장례 지도사의 마음으로 제가 정말 편안하게 장례 지도사다. 장례 지도사입니다. 예. 정말. 그거를- 국민의힘의 예. 위원정당 국민의힘의 장례 지도사예요. 부의금을 준비하겠네요. 그건 안 받습니다. 예, 제가 그냥 공적으로 하겠습니다. 마음으로만. 마음으로 생각 있으시면은 네. 좀 많이 주변에 홍보를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